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울산 숲길 탐방 그 두 번째 시간 울산 대항암공원으로 왔습니다. 저기는요 11,000여 그루의 송림이 우거진 곳으로 소나무가 아주 유명한데요. 자, 지금부터 송림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분홍빛이 고운 꽃이 있는데요. 자, 이꽃은 꼬리조팝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조팝은 이른 봄에 하얀 꽃으로 피는데요. 가로수로도 많이 심고요. 산 주변에 약간 습한 곳에 가면 흔히들 볼 수 있는 꽃입니다. 보통 꼬리조팝은 봄이 아니라 여름에 피어요. 초여름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사실은 다른 데는 대부분 지고요. 열매가 달릴 시기인데 여기는 조금 늦게까지 피어 있네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가을이 시작되려는지 익어서 버르지를 가는 동백나무 열매가 보여요. 여기는 울산은 동백으로도 유명하죠. 지금 보이는 동백은요, 흔히들 겨울에 꽃이 피어서 동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동백꽃은 겨울에 피지만은 않습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보통 5, 6월까지 피는, 초여름에 피는 하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겨울에 핀다고만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흔히 이제 동백 같은 경우는 위쪽 지방에는 없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죠. 노란 동백꽃이 허투러지게 핀 그때의 동백은 산에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생강나무 꽃이에요. 위쪽으로 가면 동백이 없다 보니까 동백기름 대신 생강나무라든지 뭐 쪽동백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기름을 대신 짜서 동백기름 대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동백기름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죠. 화장품 원료로, 비누로, 그리고 불을 밝히기도 했고요.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다양한 식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백은요, 다른 나라보다도 추위에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하 20도에서 영상 2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특히 울산의 이쪽에 동백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울산 하면 동백으로 또 유명한 게 동백섬이 있고요. 거기는 울산 동해안 쪽 유일한 상록수림이에요. 그래서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고요. 기회가 되면 거기 동백 굉장히 장관입니다. 아름드리 동백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동백은 여기까지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대항암공원의 송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사람들도 놀고 있고요. 굉장히 소나무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소나무 밑에 이런 다른 나무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소나무 밑에 또 다른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는 약 11,000여 그루의 소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수령이 보통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 된 람드리 소나무들로 장관을 이루는 곳이죠. 예전처럼 그렇게 멋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늘을 보면 소나무 잎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무마다 바람이 지나가면 들리는 소리가 달라요. 솔바람 소리가 다르고 참나무 소리가 다르고요. 이게 지금 매미 소리도 나긴 하지만 거니면서 소나무 숲의 소리도 들으면서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할까요? 소나무 숲 안에 들어오니까 바람이 정말 시원하네요. 매미 소리도 들리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어떠세요? 바람이 시원하지 않나요? 여기 소나무가 아주 큼직하죠? 대항암공원의 소나무들은 대부분 바닷가에서 많이 자라서 해송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곰솔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내륙지방에서 주로 많이 자라는 적송하고는 이 껍질이 두께가 달라요. 나무의 수피를 보면 굉장히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적송은 껍질이 얇거든요. 얘네들은 바닷가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염분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껍질이 아주 두꺼워요. 그리고 이 색깔도 보면 좀 곰털 색깔하고 좀 닮았죠. 그래서 곰털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내륙 지방에서 자라는 육송보다는요, 소나무 잎도 짧아요. 바닷가는 바람이 세잖아요. 잎이 길면은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을 더 받으니까 소나무도 잎이 조금 더 짧습니다. 적송보다는요. 네. 소나무들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요. 잣나무도 소나무의 한 종류예요. 이 잣나무도 보면 바닷가에서 자라는 해송들은요, 키도 작고 잎도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이게 내륙 지방의 큰 아름드리 소나무들, 우리 보면 송리산 법조사 앞에 정리품송 보면 어떻습니까?
가지가 옆으로 쫙 번져서 모양이 굉장히 멋있죠. 근데 여기 소나무들은 어때요? 가지가 옆으로 번지지 않고 그냥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가지가 그렇게 많이 옆으로 퍼지면 잘 부러지겠죠. 그래서 가지도 옆으로 많이 퍼지지 않고 위로도 많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 그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는요, 원래 소나무 밑은 보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솔잎이 쌓여서 바닥도 푹신푹신하고요. 왜냐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타감작용이 굉장히 강한 식물이에요. 타감작용이 뭐냐면 소나무가 내뿜는 어떤 화학 물질들이요, 주변에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소나무만 그런 건 아니고 다양한 식물들이 타감 물질을 뿜지만요, 소나무는 특히 그게 좀 심해서 원래 송림이 우거진 데 가면 소나무 밑에 진달래라든지 그런 몇 종을 제외하고는 다른 식물들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나무들을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 풀도 자라고 예전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송림하고는 또 다른 변화를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가서 다른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푹신푹신하죠? 여기로 오면요, 와, 울산이 기후가 정말 따뜻해졌네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가 이 팔손입니다. 팔손이 같은 경우는요, 보통 남쪽 지방에 주로 자라는 식물이에요. 울산도 예전만 해도 추워서 겨울을 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겨울도 나고 자리를 잡아서 여기서 왕성하게 번식을 하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가 이 팔손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 같아요. 지금은 포항이나 대구까지도 이 팔손이가 밖에서 자생하는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터널이 아주 거늘이 시원한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키를 알고 있는 양다래입니다. 양다래는 우리나라 다래를 개량을 해서 넣은 게 양다래라고 그러죠. 다래하고 다르게 틀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보는 다래는 틀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열매는 물론이고 줄기며 잎까지 굉장히 틀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까실까실 틀이 많아요. 근데 다래는 틀이 없습니다. 네, 이제 또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보면 여기저기 지금 팔순이가 굉장히 많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래나무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면 호두나무랑 굉장히 닮았어요. 닮았는데 얘는 호두하고는 조금 달라요. 저쪽에 보면 키가 큰 가래나무가 보이는데요. 어떻게 숲이도 흰빛이고요. 이 무늬도 지금 가로로 길게 세로 줄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호두나무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호두랑 같은 한 집안이고요. 저기 보니까 가래나무 열매가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보이세요? 주렁주렁. 이 나무는 호두나무에 비해서 키는 굉장히 커져. 우리가 흔히 호두나무가 심겨진 데 보면 키가 보통 우리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근데 가래나무는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고요. 원래 우리나라 야생종 가래나무들에 가면 많이 있는데 열매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래나무도 종류가 다양했어요. 호두처럼 먹기도 합니다. 자, 먹기도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울진에서 온 가래나무고요. 이거는 낙동강 하구에 있는 얼숙도에서 온 가래나무예요. 이거는 우리 울산에서 어디에선가 제가 주워온 가래나무인데요. 이 열매를 자세히 보면 이 안에 이 모양이 옛날에 우리 농기구 가래하고 닮았어요. 이렇게 보면 이 모양이 닮았죠. 그래서 가래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이게 호두하고 같은 집안이다 보니까 생김새도 맛도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근데 이 가래나무도 종류가 조금 있어서요. 여기는 보니까 미국 가래나무가 있더라고요. 미국 가래는 열매가 딱 심장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나중에 가을이 되면 가래나무 열매를 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약간 분홍빛, 보랏빛이 도는 분홍빛이 나는 꽃이 보이죠? 이때 삐죽삐죽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날카로워요. 이 꽃 이름은 엉겅퀴예요. 예전에 우리 산에 가서 막 놀다가 다쳐서 피가 나거나 그러면 저 엉겅퀴를 찧어서 붙이죠. 그러면 피가 엉겨서 지혈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피가 엉긴다고 해서 엉겅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요. 꽃이 참 예쁘죠. 호랑나비들이 아주 좋아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와, 치꽃도 보이네요. 요즘 치꽃이 한창인가 봅니다. 치꽃이 굉장히 향기가 좋아요. 향기를 한번 맡아볼까요? 치꽃은 이 시기가 지나면, 자, 하나 해볼게요. 꽃이 굉장히 잘 떨어지는데, 자, 얘도 콩가식물이라, 향기를, 아주 좋은 향이 나요. 치꽃차도 유명하죠. 색깔도 굉장히 곱고 아주 예쁘더라고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보면 콩가식물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꽃 모양이.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갯가로 바로 내려갈게요. 여기는 바다가 탁 떠여서 드디어 대왕암이 보이네요. 이제 여기 계단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이제 파도 소리도 들리고요. 바닷가에 온 느낌이 확 나죠. 와, 저기 갈매기도 한 마리 앉아 있네요. 갈매기도 있고 배도 보이고. 저기 갈매기는 혼자 저렇게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보통 무리지어서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혼자 있네요. 이렇게 보니 바위 사이로 해조류들도 보이고요. 물도 굉장히 맑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저쪽 소나무 숲 사이로 등대가 보이는데요. 위에 새로 생긴 등대 말고 가려진 등대가 보이나요? 저게 원래 울기 등대예요. 저 등대는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일제강점기 이전에 지어진 등대예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건립된 콘크리트 등대이기도 하답니다. 오면 바닷가 옆에 이 식물이 굉장히 자주 보이죠. 이렇게 한번 이 뒷면을 뒤집어 볼게요. 털이 굉장히 보송보송해요. 어린잎도 보면 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털머위라고 해요. 털이 많은 게 보이죠. 이렇게 만지면 조금 느껴질 정도로 털이 많습니다. 그리고 잎도 굉장히 두꺼워요. 우리가 흔히 먹는 머위는 조금 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반들반들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갯가식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갯가식물들이 햇살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햇살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아주 반짝반짝 하거나 아니면 털이 많아요. 털이 많으면 털이 그림자도 지어주고 그리고 염분이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갯가식물의 특징이 털이 많거나 두껍고 아주 반들반들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인동초가 있는데요. 인동동굴이 있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옛날 호가 인동이라 그래서 여기는 보면 얘가 흰 꽃하고 노란 꽃이 같이 있어서 검은하라고도 하는데요. 얘도 약간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흰 꽃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건 나 이제 수분이 다 됐어. 벌들아 나비들아 이제 안 와도 돼. 그런 의미예요. 수분이 되면 이렇게 노랗게 변해서 나중에 이제 가을이 지나면 열매가 까맣게 익는다고 합니다. 인동이라는 말은 겨울에도 푸른 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겨울도 푸른 잎으로 잘 난다고 해서 인동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는 건 바닷가에 오면 흔히 볼 수 있는 사대풀이에요. 내륙 쪽은 잘 없죠. 보면 꽃을 보면 민들레꽃처럼 그렇게 닮은 노란색 꽃이 피고요.
얘도 보면 만지면 벌써 약간 도톰하고 부드럽고 작은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가는 틀 같은 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꽃은요, 예쁘죠? 1년 중에요. 요즘이 꽃이 가장 기한철이라고 합니다. 그때 가장 아름답게 피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부처님 전에 꽃을 바치려면 꽃이 잘 없대요. 근데 이 꽃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꽃이어서 부처님 전에 많이 올렸다고 해서 부처꽃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 여기 옆에 보니까 개피랭이 꽃이 있네요. 자, 잎도 반들반들하고요. 확실히 도톰하죠. 이 객가식물의 특징을 그대로 잘 볼 수 있습니다. 얘도 페랭이 꽃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 페랭이하고 꽃이랑 모두가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단지 이제 객가식물이다 보니까 객가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많이 보이는 게 번행초라는 식물이에요. 얘도 역시 객가식물이고요. 요즘 꽃이 한참 많이 피었죠. 노란 꽃을 볼 수 있고요. 얘도 역시 도톰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면 굉장히 느낌이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뭐 나물로도 많이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주 많죠. 이 굉장히 그만큼 흔한 식물이라는 얘기예요. 아, 여기 구기자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이상하게도 구기자가 이 해안가 쪽으로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저기 열매도 빨갛게 익었고요. 자, 이렇게 작은 고추처럼 생긴 게 열매가 아주 예쁘죠. 한약재에서 빠지지 않는 약재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이 구기자 열매가요. 잎도 쓰고 열매도 쓰고. 이게 열매를 따기 위해서 재배도 많이 하는데요. 이쪽 동해안 바닷가 쪽에서 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찔레처럼 생겼는데요. 잎이 아주 반들반들한 게 있죠. 자, 이거는 돌가시나무라는 건데 이렇게 돌틈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자란다고 해서 돌가시나무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 잎이 아주 반들반들해서 반들가시나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얘는 찔레나무가 위로 자라는 반면에 얘는 바닥에서 자라요. 그래서 누워서 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보면 이렇게 꽃이라든지 열매라든지 그런 거 찔레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닮았어요. 그렇지만 얘는 찔레하고는 또 다른 돌가시나무입니다. 열매도 보면 열매가 여기 조금 달렸네요. 어때? 찔레보다는 훨씬 더 크고 통통해 보이죠? 네. 얘도 열매가 붉게 익으면 아주 예쁩니다. 있습니다. 아, 여기는 객가니까 계단두가 보이네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완두랑 아주 닮았죠? 굉장히 거의 뭐 비슷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인데요. 객가에서 피어서 개도완두라고 합니다. 열매 모양도 완두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역시 잎도 약간 완두에 비해서는 도톰하고. 네. 아, 여기 모래지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기 돌틈들에 보이는 이게 모래지치예요. 약간 미세개 꽃이 아주 예쁘게 핍니다. 우리 숲에 가면 지치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걔는 그냥 지치면 얘는 이제 모래 땅에서 자란다고 해서 모래지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였는데요. 언제부턴가 모래지치가 예전처럼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지금 그래 다행히 여기는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얘네들이 다 모래지치입니다. 여기는 돌가시나무가 제대로 돌에 자랐네요. 열매가 이제 익어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은 빨갛게. 요즘 객가에 오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갯매꽃이에요. 매꽃하고 굉장히 닮았죠. 꽃도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얘는 이제 잎이 아주 조금 매꽃에 비해서 도톰하고 굉장히 반들반들합니다. 이쪽에 있는 매꽃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자, 여기를 보면 매꽃이 조금 지기는 했는데요. 이게 매꽃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잎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보면 나팔꽃하고 굉장히 닮았죠. 이 매꽃은요, 이 뿌리에 전분 성분이 많아서요. 옛날에 뿌리를 캐서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만주의 어떤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독립투사들이 매꽃 뿌리로 끼니를 때웠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요즘도 매꽃 뿌리를 캐서 밥에 섞어 먹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구기자꽃이 특이하네요. 색깔이 두 가지예요. 미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네요. 지금 이 꽃은 어아리꽃이에요. 그럼 사이질방하고 굉장히 닮았죠. 근데 사이질방에 비해서 꽃이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사이질방이 훨씬 많은 꽃이 얘는 모여서 피냐면 얘는 조금 그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잎도 보면요, 얘는 보통 3개가 달려요. 사이질방은 기꼴잎이라서 좀 더 많은 잎이 달리죠. 네, 요즘 한창 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와우, 객가 냄새가 나네요. 바다 냄새. 와우, 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확실히 물이 보면 옥빛이에요. 정말 맑고 깨끗합니다. 벌써 가을인가 봅니다. 억새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벌써 확실히 얘는 물옥새라든지 그런 게 비하면 조금 까락이 있어서 까칠까칠합니다. 자, 여러분 갈대하고 억새하고 잎 한 번씩 헷갈리시죠? 자, 억새는 보면요, 중간에 잎맥이 흰색이 뚜렷하게 보여요. 갈대는 잎맥이 있지만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구분을 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섬딸기 나무인데요. 자, 섬딸기 나무는 일반 산딸기하고 다르게 보면 가시가 거의 없어요. 잎도 좀 두껍고 반들반들하죠. 보면 가시가 없습니다. 섬딸기 같은 경우는 섬에 주로 많이 나서 섬딸기라고 그러는데요. 이 섬딸기도 예전에는 여기서 거의 잘 없었어요. 근데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울산에서도 이렇게 지금은 군락으로 물이 지어서 자라기 시작을 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산딸기보다는 색깔이 약간 노릇스름합니다. 근데 단맛도 굉장히 단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전체가 이렇게 섬딸기 나무로 우거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질경이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원래는 질경이는 틀이 잘 없어요. 이렇게 보면 틀이 없는데 여기는 자, 갯가에서 오래 자라다 보니 이렇게 틀이 좀 생겼어요. 자, 하나만 따볼게요. 자, 이게 원래 질경이고요. 자, 보면 자, 이렇게 틀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많죠. 원래 틀이 많은 종류인 개질경이라고 따로 있어요. 있는데 얘는 자라다 보니까 섞여서 그런지 이렇게 틀이 조금씩 생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 개질경이를 볼 텐데요. 개질경이는 정말 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얘는 숨유질 강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는요, 이거를 이렇게 빼가지고요, 이 속에 심 가지고 누구께 더 질긴가 걸어서 껌기 놀이도 하고 그랬어요. 이 질경이는 중국 고사에 보면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막 굶어서 죽게 생겼을 때 동물이라도 살려주자 그러고 말을 같이 가던 군마들을 풀어서 줬더니 한참 가다 가니까 말들이 그냥 다시 뭐라 그럴까요? 힘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싹 나타났어요. 쟤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지? 뭘 먹었을까?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얘네들이 이 질경이를 먹고 그렇게 다시 힘이 넘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마차 수레 앞에서 남풀이니까 차전초 그렇게 부르고요. 군인들도 그걸 먹었다 그래요. 그 먹었더니 다시 힘이 나서 잘 이동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리고 이게 좀 나물로도 많이 먹는 식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질경이 같은 경우는 씨앗의 이동 방법이 조금 독특해요. 씨앗이 다 익어서 연글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이 씨앗에서 끈적끈적한 게 나와서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신발 같은 데 붙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숲 안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가장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질경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개질경이가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꽃은 질경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근데 잎을 보면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뒷면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틀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객가식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틀이 많은 거라 그랬죠. 네,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경이에 비해서 조금 잎이 훨씬 더 갸름하죠. 한 마리의 용이 하늘로 날아올라 이곳 동대산꽃 용추와 먼지리에 잠겨드니 그때부터 이것을 대왕암이라 부른다. 이게 대왕바인데요. 원래 이 대왕암은요, 문무대한 비가 죽고 나도 바다의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문무대한 비라고, 비의 무덤이라고 그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군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왕암 북편 해안을 따라 위치한 5개의 크고 작은 섬들을 일컬으며 이곳에서 사금을 채취했다요. 사군바위라고 단대요. 와, 사금을 채취했대요, 여기에서. 그래서 사군바위라고 단대요. 겁이 났었군요. 와, 그래서 바위들이 약간은 노란빛이 나나 봅니다. 와, 그러고 보니 또 더 멋있어 보이는데요. 저쪽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현대중공업도 보이고요. 예전에는 내려갈 수 있어서 저쪽으로 해서 내려가면 굉장히 다양한 갯가식물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갈수록 해안선 접근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 투명한 물 사이로 다양한 해조류들을 보이시죠? 톳도, 미역도, 다시마도 굉장히 다양한 해조류도 있고요. 가까이 가면 뭐 따개비를 비롯한 다양한 개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와, 가장 높은 곳을 고위라고 하는군요. 공원 북편 해안가에서 가장 높은 곳을 고위라 한다. 최근 전망대를 설치하여 전화 미포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가 전하고 미포만이군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데가 현대중공업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조선소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 갯벌 매립을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들어서기 전에는 여기가 전부 갈대밭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갈대밭을 메꾸고 조금 일부 있던 산을 깎고 해서 이 현대중공업을 건설을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경제붕의 촉석이 되긴 했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이 경관이 멋있었어요. 외국에서 환경 전문가가 와서 박통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걸 좀 그대로 두면 안 될까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너무 굉장한 곳이다. 자연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대로 두면 나중에 훨씬 더 값어치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미뤘죠,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 그 아름답던 송림이라든지 갈대밭이 지금 다 사라지고 이렇게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바위 때문에 해국이 보이네요. 자, 여기는 지금 해국이 보이는데요. 바닷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제 좀 있으면 꽃봉오리가 달릴 것 같아요. 한 9월쯤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약간 하늘빛 나는 푸른빛이 굉장히 아름다운 꽃입니다. 얘도 역시 갯가식물답게 틀이 보송보송하죠. 여기가 아까 아래서 본 고위전망대인가 봅니다. 설명서에 고위전망대를 만들었다고 했었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와, 여기 해국들 좀 보세요. 완전히 쫙 깔렸죠. 다음 달쯤은 해국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게 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군락이네요. 고양이들 좀 보세요. 어떻게 저기까지 들어갔을까요? 고양이들이 저기서 다니고 있네요. 와, 무섭지도 않나 봐요. 와. 와, 여기서 보니까 탁 트여서 정말 시원하네요. 바람도 시원하고요. 왼쪽도 오른쪽도 바위들이, 절벽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멀리 중공업도 보이고요. 왼쪽으로 살짝 일산 해수욕장도 살짝 보입니다. 와, 바닷바람이 정말 시원해요.
바닷물도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이 다 들여다 보여요. 와. 저기 바위들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뾰족뾰족. 그 틈에 소나무들이 뿌리 내리고 자라는 거 좀 보세요. 식물들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대단한 생명력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소나무들은요, 햇살도 좋아하고, 근데 어떻게 저 단단한 바위 틈에 저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사는지 정말 대단한 식물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여기는요, 이렇게 바위 속에 또 다른 암석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와, 이 바위들이 만들어진 틈 사이 돌들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신기하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저 바위에 뭔가를 이렇게 부속들을 박아놓은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새소리도 들리네요. 와,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송림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해안절벽을 떠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소나무 숲이에요. 그야말로 우거진 송림인데요. 예전에는 이 송림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금도 물론 유명하긴 하지만. 자, 여기서 하늘을 끄고 어떤 소나무 가지가 어떻게 보이죠? 하늘도 굉장히 예쁘네요. 언젠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여기를 온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비닐봉투를 들고요, 소나무 밑에서 버섯을 막 따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호기심에 이게 무슨 버섯이야? 그랬더니 먹는 버섯이래. 뭔지는 모르겠대. 그래서 우리도 막 같이 따서 집에 가져가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소나무 밑에 풀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솔잎이 사이고요. 솔잎이 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버섯도 자라고, 가끔은 사람들이 와서 버섯을 따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오고요. 사람들의 손이 자꾸 닿으면서 나무 밑에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한 풍경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솔바람 소리, 따뜻한 햇살에 멋진 곳입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다 올라가네요. 가팔라서 올라오기 힘들었는데 올라가니까 소나무 우거진 거 좀 보세요. 온통 그냥 송림이, 소나무가 가득하네요. 자, 한번 가도록 하면서 저기는 새로 만들어진 출렁다리도 보여요. 이쪽으로 해서 송림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온통 소나무예요. 소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여기서 보니 더 예쁘네요. 이 소나무들이요, 와, 이렇게 크더래요. 보통 100년에서 150년 정도 됐대요. 진짜 크더랗죠. 멋지지 않나요? 이쪽으로 해서 출렁다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새로 생긴 출렁다리까지 왔는데요. 출렁다리 입구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사람들이 정말 많으네요. 건너가기 전에 아래서도 내려다보는 풍경이 아주 멋있다고 해요. 한번 볼게요. 와, 건너편에 일산인 해수욕장도 보이고요. 현대중공업도 보여요. 와, 저거 제트스키라 그러나요? 물살이 아주 시원하게 가르네요. 자, 지금 여기서요. 와, 주말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끝없이 이어지네요. 여기 대항암공원 출렁다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잠깐 이름이 대항암공원 출렁다리고요. 20년 8월에 해서 올 6월에 준공을 했네요. 재호는 무주탑 현수교고요. 내진 등급까지네 1등급이랍니다.
여기 풍동 실험까지 했고요. 최대 인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요, 1285명이래요. 성인 70kg 기준이니까요. 와우, 사실은 아이들까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건널 수 있겠네요. 와우,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졌나 봅니다. 네. 이게, 흔들다리가 지난달에 처음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이게 기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한 줄이 보이죠. 이렇게 설사줄 같은 굵은 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공중에 떠 있어서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현대중공업을 보니까요, 옛날 저희들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주변에 그래도 소나무 숲이 조금은 있었고요, 갈대밭이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 거의 메꿔져서 그때 산자락의 거의 일부분만 보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공장 중에 하나라고 그러네요. 저기 소나무도 이렇게 보니 정말 멋있네요. 이걸 시소를 타는 듯한 느낌이에요. 흔들흔들.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리는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위험해. 그러시면서 겨우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게 또 다리는 흔들리는 게 또 제맛이죠. 발 밑에 바다도 보이고. 이런 느낌은 다른 데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느낌일 것 같아요. 멋진 송림과 맑고 푸른 바다와 그리고 흔들흔들 재미있는 이 느낌까지요. 어린 시절 생각이 나네요. 드디어 흔들다리를 다 지나왔네요. 우와, 뒤를 보니까요, 줄이 정말 기네요. 흔들다리를 다 건너왔더니요, 제 다리도 흔들다리만큼 흔들흔들합니다. 건너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도 한 번은 건너볼 할 것 같습니다. 일산인 해수욕장 전체가 보이고요. 현대중공업도 보이고요. 이렇게 우거진 송림을 막 벗어나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동백나무들이 있고요. 커다란 벚나무들도 많이 있어서요. 여긴 봄이 되면 벚꽃도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동백도 꽃봉오리들이 전부터 달리기 시작을 해서 겨울이 되면 피기 시작할 텐데요. 동백꽃이 필 때 되면 굉장히 아름답죠. 또 동백은 또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통째로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백은요, 꽃을 2번 피운다고 그러기도 하죠. 나무에서 한번 피우고요, 통째로 떨어진 거, 동백꽃이 떨어진 게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것도 다시 한번 피는 꽃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동백이 지금 보면요, 벚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동백이라든지 일부 나무들은요, 꽃이 떨어지면 금방 이제 다음에 필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가 달리면 이게 이제 12월이나 겨울이 시작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겠죠. 그만큼 식물들은요, 꽃을 피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지금 열매는 또 익어서 저기는 벌어지려고 그러죠. 열매가 아주 큼스럽게 잘 달렸네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아주 많이 달렸어요. 벚나무가 오래돼서 그런지 버섯들이 달리기 시작하네요. 이 왕벚나무는요, 벚나무들이 참 많지만 왕벚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보통 한 100년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벚나무 같은 게 이렇게 가지를 잘라주잖아요. 그러면 균이 침입을 해서 벚나무에 혹이 생기거나 그걸로 인해서 벚나무가 죽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왕벚나무들은요, 가지치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가지치기를 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버섯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네요. 버섯이 이렇게 자란다는 얘기는요, 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소나무 아래 보니 강아지 풀도 굉장히 예쁘네요. 강아지 풀도 뭐 종류들이 꽤 있긴 하지만 여기는 보면 약간은 금색으로 보이죠, 노란색? 그래서 금강아지 풀이라고 해요.
조금 일반 강아지풀보다 조금 짧고요. 조금 노란빛이 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햇살에 반사되니까 참 예쁘네요, 강아지풀도. 오늘은 울산 숲길 탐방 그 두 번째로요. 울산 대한암공원에 왔는데요. 바닷가에 내려가서 다양한 갯가식물도 보고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예전에는 대한암공원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식물들도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재밌으셨어요? 우거진 송림의 시원한 솔바람도 쏘이고요. 새로 생긴 멋진 출렁다리도 함께 건너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한암공원에서 다양한 객관식물과 송림과 기후변화로 인한 식물들을 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더 멋진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